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이제 학생이 본인이 이제 공부하다가 이렇게 써놓은 거 독해 동화쌤 방식으로 읽어봅니다. 돌아보는 법은 안 나왔는데 윤동주 거니까 나올 수도 있겠네요. 시험에. 이거는 많이 나오는 거고 과목은. 자, 돌아와 보는 밤. 돌아와서 보는 밤에 쳐다보는 밤이야. 아니면 돌아와서. 이게 보는이 뭘까? 돌아와서 보는 밤, 쳐다보는 밤, 생각하는 밤. 보는이 시인데 돌아왔어. 그럼 어디서 돌아왔을까? 세상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냥 쭉 읽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요. 제목도 생각 안 해보고서 그저 시를 읽으면 어떻게 무슨 재미로 읽어요? 알겠습니다. 항상 글을 읽을 때는 이 제목이 주제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제목을 읽으면서 읽기 전에 무슨 뜻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윤동주의 경우에 밤은 어둠이니까 일제시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밤을 어떻게 자연어로 썼을까? 아니면 밤의 느낌이 어떨까? 이런 식으로도 생각도 해보고 해야죠.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세상으로부터 돌아오듯이 그럼 어떤 세상으로부터 돌아와요? 그럼 이건 속세고 여기서 돌아와서 내 마음속으로 돌아왔어요? 어디로 돌아왔어요? A에서 B로 돌아왔는데 어디로 돌아왔냐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지금 현재 내 좁은 방에 돌아왔네. 내 좁은 방에. 그러면 자기 좁은 방은 자유일 수도 있고 세상은 억압일 수도 있고 이러네요. 대립되는. 불을 끕니다. 그러면 이 불은 내 좁은 방을 밝히는. 왜 하필이면 좁은 방이라고 했을까? 그럼 당연히 지금 뭔가 자신만의 자유 공간은 아주 좁다 라고 얘기는 거겠죠. 그럼 불을 끕니다. 그럼 불을 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이 좁은 방의 자유가 안 보인다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보니까 나오네요. 불을 켜두는 것은 끝나는 의미가 뭘까 생각하니까 켜둔다는 것은 너무나 무슨 얘기야? 필요로운 일이옵니다. 필요롭다고요. 피곤하다고요. 피곤한 일이옵니다. 그럼 불 켜놓는 게 왜 피곤할까? 좁은 방인데 자유의 공간인데 그걸 또 궁금해하죠. 그것은 낮의 연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불하고 낮 연결은 잘했네. 일상의 시간, 노동, 기도회랑 다 할 수도 있겠네. 그럼 내 좁은 방은 쉬는 방이고 쉬는 방이 차라리 어둠일 때 더 편하다는 거네. 이 사람은. 그러면 이 속세 세상은 불이네. 낮이고 낮의 세상. 불, 낮. 그러니까 잘 연결했는데 방은 잘못 연결했지. 불과 어둠이 공존하는 곳이지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화살표를 연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화살을 해야지. 이거는 네모고 요거는 세상은 세모고 불도 세모고 이거는 피곤이고 이것은 낮이고 이렇게 놔야지. 이제 창을 열어 공기를 바꾸면 내 좁은 방에도 창이 있어. 그럼 세상과 소통하는 방이 창이야. 근데 공기를 바꿔서 그 환기를 하면 바꾸어 들어야 할 텐데 밖을 가만히 내다봐야 방과 같이 어두워서 그러면 이 밖을 내다보니까 방과 같이 어둡다 그러면 이 방이 내 쉴 공간인데 창을 열어서 딱 보니까 이게 세상이 낮이 열 때는 불 켜는 것처럼 되는데 이게 밤이 되면 여기도 밤이 되네 둘 다. 그럼 낮과 밤에 대해서 정교하게 이해를 해야 이해를 하겠네. 방과 같이 어두워 꼭 세상과 같은데 그러면 내 방도 내 좁은 내 편안한 쉬는 방도 세상처럼 돼버리네. 이거 뭐라고 썼어? 비를 맞고 오던 길에 그죠? 그러면 비라는 것은 어떤 자연스러운 비일 수도 있고 추적추적 나오는 어떤 침해나 나를 못 살게 구는 것일 수도 있고 그대로 빗 속에 젖어 있사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대로 빗 속에 젖어서 그대로 있다. 그러면 그냥 자연의 비 아니면 일상의 비, 일상의 모습 이런 거겠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편안한 쉬는 공간에서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비가 내려 있는데 그 상태로 그대로 있으니까 이 방 안에서도 진전되지 못한 거네. 더 개선되거나 하루의 울분이야. 이렇게 비 맞은 것들
물건을 씻을 바가 없어. 씻을 바가 없으니까 그대로 있지. 가만히 눈을 감았어. 그러니까 뭐 이육사도 그러잖아. 눈을 감잖아. 네. 이러니 눈 감고 볼 밖에 마음속에 흐르는 소리, 예? 여제 사상, 이제는 사상이 능금처럼 저절로 익어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속세에 시달리고 비 맞고 하는 걸 그대로 쉬는 공간에서, 그럼 쉬는 공간의 느낌은 그거네. 생각할 수 있는 공간, 눈 감아도 편안한 공간, 뭔가 해야 될 공간. 그러니까 결국은 저절로 익어간다 생각이, 이 사람은 그거네. 이 낮에 바깥에 있다가 비 맞고 들어왔지만 이 안에 들어오면 쉴 것 같아. 근데 이게 촛불이 있으니까 이 촛불도 꺼버려. 그리고 어둠이 됐어. 어둠이 돼가지고 깝깝해서 창문을 열어보니까 밖에는 밤이야. 그러니까 이 방이란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방이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방이라는 내 숨는 공간조차도 내가 이 낮이기 때문에 일로 들어왔다라는 것도 있지만 내가 여기서 뭔가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지. 그래도 그렇지만 이 밖과 안은 별 차이가 없다는 거지. 왜? 여기도 밤이 되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여기도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이 안에도 불을 켰잖아. 불을 켤 수밖에 없고. 그럼 꺼버리면 연속한 일의 연속에 지쳐버린다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이 안과 밖을 연결한 게 이 비를 여기서 맞았는데, 여기서도 비를 이거 닦거나 뭐 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 그러면서 이 안과 밖, 내가 세상에서 시달리면서 어떤 방 안으로 들어왔지만 이것조차도 내가 쉴 곳이 아니구나 하면서 눈을 감아보고 마음속에서 흐르는 소리나 이런 마음의 소리를 듣고 생각이 점점 깊어가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네. 자, 여기서 바라보는 세상은 낮의 세상도 되고 밤의 세상도 되니까 일상의 생과 일상의 상황이고, 뭐 일제시대라면 낮이든 밤이든 다 똑같다는 거죠. 자기 자체는. 그러니까 방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 공간이지만 세상과 여기가 구별이 되는 것, 생각을 하는 공간으로는 구별이 되지만 이 심리적인 상황이나 상태는 똑같다는 거지. 부끄러운 기억을 더듬어 자아성찰을 통해 성숙해 간다. 그러니까 성숙하고 자아성찰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방이지. 그렇지만 세상과 그렇게 뚜렷하게 구분되지는 않다는 거지. 다 됐나요? 네. 그럼 이거를, 이 방의 의미를 설명을 해줄 수 있으면 이게 낮과 밤, 그제 어둠과 밝음의 의미를 같이 설명해 줄 수 있어야 이걸 이해되는데, 어려워가지고 3등급 이하는 쉽지 않겠는데 이해가. 너도 지금 내가 설명해 주니까 방의 의미가 정확하게 잡혔지. 그전에는 이게 좋은 방이 이렇게 좋은 듯 하면서도 썩기고 창문도 열고 이거 뭐 하는 짓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겠지. 그렇죠. 다 됐나요? 네. 박완서의 나무. 이렇게 나무는 벌거벗은 나무예요. 뭐 겨울에 존재를 하겠죠. 이파리를. 뭐 겨울에 존재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참아내고 견뎌내는 거. 그래서 생명력을 찾는 느낌도 있고, 그 다음에 본질 자체를 드러내는, 감추지 않고 이런 면도 있고, 옆에 앉은 남편도 풍선을 쫓았던가. 그러면 풍선이 어딘가 떠오르고 있었나 보네요. 시선이 쫓은 거겠죠. 고개를 젖힌 채 눈이 한박 하늘을 담고 있다. 그럼 풍선을 배경으로, 풍선 때문에, 사물 때문에 이 파란 하늘을 더 또렷하게 인식을 하게 된다는 대비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나 그뿐이다. 그의 눈엔 10여 년 전에 옛된 갈망은 없다. 그러니까 어릴 때 이 풍선을 보면 풍선만 쫓아가는데, 나이가 먹어서는 이 풍선이 떠오르는 하늘도 보이긴 하죠. 더 시각이. 그렇지만 이 풍선 내 건데 뭐 이런 생각은 없죠. 그뿐이죠. 그냥 여자를 소유하고 가정을 갖고 싶다는, 그러면 여자를 소유하는, 소유의 옛날 개념이죠. 결혼했을 때 가정을 갖고 싶다는 세속적인 소망 외에 그냥 같이 일반적인 소망이죠. 결혼하는 거. 한 번도 야망도 고뇌도 깃들어 보이지 않았을 것 같은 눈, 그런 눈. 그러니까 뭐라고요? 젊었을 때의 열정이나 열망이 좀 죽어진, 부수한 머리가 늘어진 이마에 어느새 굵은 주름살, 나이가 들었죠. 시작한 그가, 그러니까 젊었을 때 A라는 사람을 본다면 막 야망이 눈부시고 막 그러죠. 그래서 연애하면서
B가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고 하고 결혼을 했는데 애들 키우면서 이 사람이 세잔을 하게 되죠. 그럼 이 사람 눈을 보면 생활에 찌들린 남자만 있죠. 뭐 그렇게 하면 낯설 수도 있죠. 저만 와서 고등학생이 배드민턴을 친다. 저만 이거 뭐예요? 저만 치서 좀 떨어진 데서 고등학생들이 배드민턴을 치고 공이 나비처럼 직유법으로 경쾌하게 날아와 라켓에 붙이는 소리가 이걸 보면 하필이면 고등학생을 한 거죠. 왜? 젊었을 때 느낌. 젊은 시절 찰작거리는 커스의 파열처럼 감각적으로 들린다. 키스요. 키스의 탕탕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열정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연애하고 그랬죠. 네. 그러면 파열처럼 직유법이고 감각적으로 들린다. 그러면 여자가 그 사람이 불쌍하겠죠. 조금은. 그럼 나는 충동적으로 젊었을 때 생각의 느낌으로 이마는 존경의 의미예요. 이마에다 키스하는 거. 주름진 세월에다가 고생하셨다고 키스를 퍼붓는 거예요. 왜? 그가 낯설게 된 게 견딜 수 없고 참을 수도 없지만 그가 낯설게 이렇게 된 게 생활하면서 젊은 여자랑 살아가면서 생활 속에서 시달려서 이렇게 됐다는 것도 이해를 하기 때문이죠. 그가 타인처럼 낯설은 느낌이 이건 기준이 이거 뭐라고요? 젊었을 때 감각이죠. 그러니까 여주인공은 젊었을 때 이 남자가 대단했는데 남편이 야망도 있고 꿈도 있고 희망도 있고 비판한다는 것보다 애잔한 거죠. 그러니까 주름진 곳에서 키스를 하죠. 당연히 세속의 삶에 찌드는 남편을 보면 미안함도 있고 존경함도 있고 그렇지만 내가 사랑했던 이 남자, 야망이 있던 남자 변했지만 이 사람들도 받아들이는 과정이 이 찌들릴 남자, 야망 없는 남자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이마에 주름진 곳에 키스하는 것이. 남편 왜 낯설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키스를 해. 이제 이해됐어요? 네. 이게 그러면 이거 이해 못할 것 같은데요? 한 40대, 50대 안 되면. 그러니까 시가 세월의 느낌을 가지고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마에 주름에 왜 키스하는지 알아요? 출근하는데 나가는데 부인이 있는데 맨날 집에서 살림만 해가지고 젊었을 때는 이 여자가 굉장히 예쁘고 아름답고 통통 맞고 꿈도 얘기하고 시도 읽고 그랬는데 애잔하다 그러면 갈 때 입술에 뽀뽀 한다 그냥 이마에 뽀뽀해준다. 주름살에 뽀뽀를 해주고 온다. 여보 사랑한다고 존경한다고. 그런 마음을 모르면 이걸 낯섦 이런 걸 어떻게 극복 이런 걸 키스 이런 걸 어떻게 이해해요? 됐나요? 그러니까 요것도 굉장히 이해 못할 만한 거 잘. 이거는 구조 자체. 방이라는 구조와 석재라는 구조 자체가 좀 심층적으로 써서 이해를 못할 것 같고 아이들이 이거는 세월의 의미를 이해 못했을 것 같아서 두 개다가 이렇게 써온 거는 잘한 거예요. 잘 골랐는데 수준 높은 거 고를 거예요. 자 무영탑. 근데 이게 뭐라고요? 신동한 껍데기를 말아. 여기서 아사달과 아사녀가 나오잖아요. 네. 뭐 하는 사람이죠, 대체? 무영탑에서 아사 다리고 이건 여자겠죠. 네. 그러면 아사달은 이 다보탑 무영탑이 다보탑을 만드는 석공이고 네. 이거는 그 부인 여자고. 듣나요? 네. 기다리다가 비극적인 결말을 맺는 전설이 있어요. 무영탑 전설 찾아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듣나요? 네. 연관관계는 잘 찾았네. 소문인데 왜 벽일까? 그러면 소문이 여기까지 막혔을까? 아니면 소문이 벽처럼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지. 됐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를 선생님이 읽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제대로 읽어야 돼요? 이거 읽는 방법 나왔어요. 고등학교에서 KWL 해서 나랑 수업 안 했어요? 읽기 전, 읽는 중, 읽은 후. 이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그거로 시를 읽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제목을 보고 읽기 전, 읽는 중, 읽은 후에 다보탑 전설을 찾아본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아니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기초부터 단단히 하려고 중3 고1 거, 고2 거 막 마구잡이로 수업해주는. 왜? 국어는 하나가 비면 전반적으로 만점은 못 맞거든. 서술자인 나가 이게 책 속에서 써서 이게 운정하는 사람, 약간 작가랑 다를 수 있고, 이게 서술자를 시에서는 화자라고 그러죠.
이 나가 드러나기도 하고 안 드러나는데 드러나면 1인칭이라 그러고 네. 안 드러나면 3인칭이라 그러죠. 네. 작가 박준의 트라우마의 원인을 추적해 나간다. 그럼 나가 이 작가라는 사람의 트라우마가 소문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 벽을 더듬어가면서 추리를 하니까 코끼리 장님 만지기처럼 추적하는 거. 또 재미있겠죠. 서술자는 극 초반에 박준의 미발표 소설 괴상한 버릇과 벌거벗은 사장님을 읽게 된다. 그러면 이게 박준을 쫓아가기 전에 그 사람의 생각을 읽어야 되니까 읽어지는 거죠. 네. 그 중에서 괴상한 버릇의 내용은 이제 트라우마라는 것은 뭔가 맺혀 있는 마음 이런 거니까 괴상한 버릇, 습관 이런 것 속에서 트라우마가 반영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거겠죠. 네. 소설 속의 주인공이 그러면 이 소설 속의 주인공과 작가는 다를 수도 있지만 이 작가의 심리가 투영된 건 맞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잠자는 척하는 버릇이 있었다. 그게 왜 생겼을까라는 걸 찾아보는데 이 작품 속에서 힌트가 있을까 하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하는 버릇이란 건 습관이에요, 습관. 습관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습관은 관습. 습관을 오래 지속하면 뭐라 그래요? 관습이라고 그러고 이걸 법처럼 다루면 관습법이라고 하는데 이걸 창조적 개선해야 될 전통이든지 아니면 이걸 없애야 되는 인습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어쨌거나 결혼 생활을 해서도 담담하고 휴식이 필요할 때마다 숨을 참고 죽은 채를 한다. 이 죽은 채를 한다. 잠든 채 한다. 그러다가 진짜 죽어버린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서술자는 박준이 진실을 자유롭게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뭐라고요? 여기 뭐 답답하고 담담하고 휴식이 필요할 때잖아요. 뭐 혼자 정리가 필요할 때. 그러니까 혼자 정리는 같이 논의해서 대화를 하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지. 이것도 어렸을 때 잠든 척하게 되면 대화를 못 한다는 거지. 혼자만의 세상. 똑같이. 자, 괴상해버린 주인공은 단지 마음이 답답할 때마다 죽은 채를 했을 뿐인데, 그냥 똑같은 거죠. 세상이 있어요, 세상과. 내가 이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안 하게 되면 뭐예요? 그냥 아무 문제 없는 척 한다. 침묵한다. 이건 뭐예요? 잠자는 척 하는 거랑 똑같죠. 그러면 이 관계가 뭐라고요? 개선이 안 되죠. 소설 속에서 박준의 갈등은 당연히 이제 갈등은 대화나 해결을 위한 것이죠. 이 버릇이 자신의 욕구를 표출시키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내면의 맞아요. 이거 불만족이 누적되는 버릇이에요. 이건 불만족을 해소하는 자기만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뭐라고요? 불만족을 자기는 뭘 통해서? 포기를 통해서. 그럼 포기하면 모든 세상을 살면서 이것도 포기 하다 보면 뭐라고요? 결국은 존재 자체가 죽어버리는 거랑 마찬가지죠. 됐나요? 네. 벌거벗은 사장님의 내용은 주인공이 사장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데, 임금님 길은 이게 벌거벗은 임금님하고 똑같네요. 사장님이랑. 네. 임금님. 비밀을 알고도 말을 하지 못해. 대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신경쇠약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숲에 들어가가지고 땅 파고서 임금님 길은 당나귀기 그랬더니 여기서 대나무 숲이 나중에 생겼는데 네. 바람이 불 때마다 임금님 길은 당나귀기 하고 퍼졌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만큼 되면 요거나 동화에 나는 내용이나 차이가 없는데 궁금한 게 뭐죠? 여기서는 이거는 그냥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아마 추리하는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쓰는 거죠. 자, 다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광장입니다. 광장. 이제 이것도 광장이고 북한에서의 광장과 밀실의 차이. 자, 남한에서의 밀실과 광장의 차이. 여기서는 뭐라고요? 선전 매체로 이용하죠. 네. 여기서부터는 개인의 생각이 막 모여있죠. 네. 폭발적으로. 네. 여기서는 뭐라고요? 아무것도 없다. 서로 뽕짝뽕짝 하면서 비밀 얘기를 막 나누죠. 여기는 뭐라고요? 여기 밀실은 개인의 생각들이 막 숨어있죠. 어쨌든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광장의 밀실의 기능,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광장과 밀실의 기능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A국도 아니고 B국도 아니고 A국에도 있었고 B국에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찾지 못하는 요런 내가 생각하는 새로운 광장일 수도 있고 이게 중립국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상적인 공간일 수도 있고 맞나요? 주인공은 이명진. 이 사람은 명확하고 기준이 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명준인 거예요? 추구하던 사상이 뭐냐? 남쪽도 북쪽도 주인공이 방황하는데 둘 다 방황을 했죠. 남쪽에서의 문제, 북쪽에서의 문제. 둘 다. 그러니까 남쪽 사람과 북쪽 사람의 사상적인 고민들을 둘 다 써줬죠. 그럼 결국은 남북한이 합해진 나라는 새로운 나라여야 된다. 이런 느낌도 있고 이데올로기나 사상의 문제가 그래서 이 중립국을 가야 되는데 중립국이라는 것 자체가 없으니까 바다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열린 구조로 만들어 놔버렸죠. 그래서 바다에 빠져 죽었다 안 했다 뭐 이렇게 토론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최윤의 광장 자체는 요 정도만 공부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뿌리로 아마도 하나 정리된 거 있을 것 같은데 정리된 거를 뽑아서 줄 테니까 그걸 다 읽고 추가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맞습니다. 됐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